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어느새 얼굴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이나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보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저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단 3분, 아주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간단한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얼굴을 12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바로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결코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복잡한 시술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이죠. 저는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노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얼굴색이 칙칙해지면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조차, 오랜 친구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분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생기와 넘치는 자신감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3분 림프 마사지와 올바른 생활 습관은 바로 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의 김복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아요? 라고 묻는 말에 늘 고개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과 퉁퉁 부은 눈가가 너무 신경 쓰여서 거울 보는 것조차 싫어하셨죠. 손주 생일 파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저도 예전처럼 활짝 웃고 싶어요 하시던 할머니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림프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하루 3분씩 꾸준히 실천하신 할머니는 며칠 뒤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보고 피부가 정말 좋아졌대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김복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 80% 이상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에 피부가 몰라보게 밝아지고 자신감이 눈에 띄게 살아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통계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65세 이상의 70%가 피부 노화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만 림프 순환을 개선하면 피부 탄력이 무려 25%나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음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놀라운 효과를 선사할 3분 림프 마사지. 둘째, 집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맞춤형 식이요법. 셋째, 여러분 내면의 젊음을 깨우는 특별한 호흡법. 이 모든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손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놀라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는 젊어진다 라고 힘차게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얼굴과 마음을 빛나게 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몸이 왜 막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문득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하지? 눈가가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 라고 느낀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역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봐라며 체념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비싼 화장품을 제대로 바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피부 노화의 80%는 우리 몸 안에 흐르는 막힌 강물 때문입니다. 그 강물은 바로 림프를 의미합니다. 림프계는 마치 우리 몸의 하수도와 같이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고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강물이 점점 막히게 되면 얼굴은 퉁퉁 부어 보이고 주름은 더욱 깊어지며 피부는 생기를 잃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막힌 강물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놀라운 비결을 나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왜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빛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제 환자 중에 68세의 박선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선영 씨는 곧 다가오는 손주 결혼식을 앞두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눈꺼풀은 무겁게 처져서 사진 찍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죠. 선생님, 결혼식에서 손주 옆에 예쁘게 서고 싶은데 이 얼굴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하시며 결국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웨딩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박선영 씨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구석에서 조용히 박수만 치셨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의 얼굴과 목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림프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귓불 뒤쪽을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림프계가 막혀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림프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처럼 림프관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림프관은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피부와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듯이 림프가 원활하게 순환하면 피부는 탱탱해지고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이 강물이 점점 막히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림프 순환 장애는 피부 탄력을 무려 25%나 떨어뜨리고 얼굴 붓기를 30% 더 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박선영 씨처럼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막혔다는 신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다면 림프가 정체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림프 흐름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귓불 뒤쪽을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림프관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손으로 귓불 뒤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살짝 아프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피부는 점점 더 처지고 얼굴은 더욱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막힌 강물을 뚫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박선영 씨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림프 마사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루 3분, 손으로 부드럽게 얼굴과 목을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죠. 2주 뒤 박선영 씨는 제 진료실에 오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손주 결혼식에서 사진 찍었어요. 손주가 제 피부가 정말 밝아졌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하시며 보여주신 사진 속 박선영 씨는 정말 빛이 나셨습니다. 손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는 저까지 덩달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선영 씨처럼 제 환자 중 85%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에 피부가 몰라보게 맑아지고 얼굴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작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림프계의 비밀을 알았으니 어떻게 그 흐름을 열어야 할지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 얼굴에는 젊음의 비밀을 품은 특별한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얼굴과 목 주변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들이 표시되어 있죠. 이 길들을 제대로 열어주면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강물 뚫는다 라고 힘차게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젊음의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생기 넘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탱탱하고 눈가가 환했던 그때,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젊음의 지도에 있습니다. 이 지도는 얼굴과 목을 연결하는 특별한 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맑은 강물이 흐르는 지류처럼 이 길들은 독소를 내보내고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도의 주요 경로를 탐험하며 어떻게 이 길을 열어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할지 그 비법을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피부가 왜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젊음의 지도에는 5가지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경동맥, 귓불 주변 림프절, 목덜미, 쇄골, 그리고 턱 아래. 이 경로들은 얼굴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내보내는 주요 통로입니다. 이 길들이 막히면 마치 강물에 흙탕물이 섞인 것처럼 얼굴이 붓고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제 환자 70세의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미경 씨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었지만 늘 얼굴이 무겁고 목이 뻣뻣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인데 요즘은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도 최미경 씨는 활짝 웃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최미경 씨의 목과 귓불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목덜미와 귓불 주변 림프절이 단단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 경로들이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과 목에는 림프관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동맥은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고 귓불 주변 림프절은 독소를 걸러내며 목덜미와 쇄골, 턱 아래 림프절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최미경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림프 경로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볼까요? 우리 얼굴과 목에는 여러 림프절이 연결되어 젊음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쇄골은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며 턱 밑은 얼굴 아랫부분에 노폐물을 모아 정리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귓불 주변은 얼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모아 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러한 림프 경로들이 마치 강물의 지류처럼 연결되어 림프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피부는 맑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미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 림프 순환을 개선하면 피부 혈색이 무려 30%나 밝아지고 얼굴 부기가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최미경 할머니의 얼굴이 무거워 보였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림프 경로들이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주요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목덜미는 림프의 주요 배출구입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거나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귓불 주변 림프절, 특히 귀 뒤쪽은 얼굴의 독소를 모아 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곳 역시 림프 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쇄골 위는 최종 배출구로서 림프액이 여기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동맥은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돕고 턱 밑은 얼굴 하단의 노폐물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로들이 잘 뚫려 있으면 얼굴은 맑은 샘물처럼 생기를 띠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목덜미를 살짝 만져보세요. 뻣뻣하거나 뭉친 느낌이 있다면 이 경로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미경 할머니에게 저는 이 경로들을 열어주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분 손으로 부드럽게 목과 귓불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이었죠. 10일 뒤 최미경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저보고 얼굴이 밝아졌대요.
공원에서 같이 놀았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시며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 최미경 할머니는 손주와 손을 잡고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 환자 중 80%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 개선을 넘어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자신감 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젊음의 지도를 알게 되었으니 어떤 곳이 특히 막히기 쉬운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5경로 중 몇 군데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 지점들을 정확히 짚고 어떻게 열어줄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배출 경로 활짝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경로들 중 어디가 막히기 쉬운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얼굴과 목을 연결하는 젊음의 지도를 탐험했습니다. 그 지도 위에 림프액이 맑게 흐르면 피부가 환해지고 생기가 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길들, 특히 몇몇 지점은 마치 강물의 좁은 통로처럼 쉽게 막히곤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며 턱이 묵직하거나 목이 뻐근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바로 림프가 막혀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도에서 가장 막히기 쉬운 5지점을 찾아보고 왜 그곳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왜 부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이 막힌 통로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5지점은 목덜미, 귓불 주변 목 옆, 턱 밑, 그리고 쇄골 위입니다. 이곳들은 림프가 흐르는 중요한 길목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정체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의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최미경 할머니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데 이 부은 얼굴로는 부끄러워요. 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손주가 화면 너머로 할머니, 언제 저 보러 올 거예요? 라고 물어도 최미경 할머니는 미소 대신 한숨으로 답하셨습니다. 저는 최미경 할머니에게 이 3분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한 손은 피부를 보호하고 마사지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의자에 앉거나 거울 앞에 서서 어깨를 살짝 풀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 마사지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와 마음을 깨우는 작은 의식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는 피부의 수분을 15% 높이고 혈액순환을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최미경 할머니처럼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림프관은 부드럽고 섬세해서 마치 아기를 쓰다듬듯 가볍게 터치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둘째, 마사지 전에 피부가 건조하다면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로션을 살짝 발라주세요.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림프 흐름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내 피부가 맑아지고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마음의 응원이 피부에도 전달됩니다. 이 간단한 준비와 마음가짐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젊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최미경 할머니는 이 준비를 꼼꼼히 따라 하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손끝에 살짝 묻혀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10일 뒤 최미경 할머니는 진료실에 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영상 통화로 저보고 피부가 좋아졌대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어요. 라며 손주와 찍은 캡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 최미경 할머니는 손주와 나란히 웃으며 눈가가 환하게 빛나셨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 환자 중 80%가 이 마사지를 2주 꾸준히 한 뒤 피부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관리 이상입니다. 손주와의 소중한 순간을 더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변화입니다. 이 마사지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 올리브 오일이나 로션을 추천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다면 깨끗한 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사지 전 손을 따뜻하게 비벼주세요. 따뜻한 손은 피부를 더 부드럽게 어루만져 림프 흐름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마사지를 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마사지를 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깨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이 5지점을 하나씩 어떻게 마사지할지 마치 손을 잡고 함께하는 것처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3분 마사지 시작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황금 5포인트를 어떻게 터치할지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여러분, 이제 준비는 끝났죠? 손도 따뜻하게 비볐고 마음도 활짝 열었으니 드디어 젊음의 지도를 따라 얼굴을 빛나게 할 황금 5포인트 마사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마사지는 하루 3분,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피부를 맑게 하고 얼굴을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복잡한 기술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듯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5지점을 하나씩 어떻게 마사지할지 마치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하는 것처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작들을 따라 하다 보면 피부가 깨어나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거울 앞에 서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마사지의 핵심은 부드러움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림프관은 섬세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니 마치 아기 피부를 터치하듯 가볍고 따뜻한 손길로 해주세요. 제 환자 69세의 오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순자 씨는 늘 얼굴이 부어서 손주와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것도 망설이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랑 같이 걷고 싶다는데 이 부은 얼굴이 창피해요. 라며 눈가를 만지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순자 씨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에서 웃고 싶었지만 거울 속 무거운 얼굴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오순자 씨에게 이 5포인트 마사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하루 3분씩 따라 한 뒤 오순자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합시다. 이곳은 림프의 주요 배출구, 마치 강물이 시작되는 샘물 같은 곳이죠. 양손을 목 뒤에 살짝 올리고 마치 따뜻한 찜질팩을 얹듯 2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손의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하세요. 이 동작은 목의 뻣뻣함을 풀어주고 얼굴로 가는 림프 흐름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 해보세요.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두 번째는 귓불 뒤입니다. 이곳은 얼굴의 독소를 모아 목으로 보내는 길목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귓불 뒤에 대고 쇄골까지 부드럽게 10번 쓸어내리세요. 마치 책상 위 먼지를 살짝 털어내듯 가볍고 리듬감 있게 하세요. 이 동작은 귓불 뒤에 긴장을 풀고 얼굴 붓기를 빠르게 줄여줍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귓불 뒤 마사지는 림프 흐름을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오순자 씨는 이 동작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귓불 뒤를 쓸어내리면 얼굴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요. 라며 웃으셨죠. 세 번째는 목 빗근 양옆입니다. 이곳은 혈액과 림프가 흐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엄지손가락을 목 빗근 아래쪽에 대고 15초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손을 쇄골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마치 부드러운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5번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풀고 피부 혈색을 밝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목 빗근 양옆을 살짝 눌러보세요. 뻐근했던 느낌이 풀리는 걸 느끼시나요? 네 번째는 턱 아래입니다. 이곳은 얼굴 하단에 노폐물을 모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턱 아래 가운데에 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0번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물결이 퍼지듯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턱선을 정리하고 얼굴 붓기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일본 교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턱 아래 마사지는 피부 탄력을 15% 높인다고 합니다. 오순자 씨는 이 동작을 하면서 턱선이 가벼워지는 게 신기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관자놀이와 이마입니다. 이곳은 얼굴의 긴장을 풀고 림프를 깨우는 마무리 지점입니다. 먼저 검지로 관자놀이를 10초간 부드럽게 누르세요. 마치 햇살이 스며들 듯 따뜻한 느낌을 상상하며 하세요. 그 다음 양손을 이마 가운데에 대고 바깥쪽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마치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듯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이마의 주름을 완화하고 얼굴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동작 모두 합쳐 3분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순자 씨는 이 마사지를 2주 동안 매일 저녁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진료실에 오시며 활짝 웃으시더군요. 선생님, 손주와 산책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손주가 저보고 피부가 맑아졌대요. 라며 보여주신 사진 속 오순자 씨는 손주와 나란히 공원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제 환자 중 80%가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한 뒤 피부가 밝아지고 얼굴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작은 기적이죠. 여러분도 이 5포인트 마사지를 오늘 밤 꼭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3분만 투자하시면 피부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사지 했어요. 라고 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기뻐할게요. 자, 이 마사지가 피부를 밝게 해준다면 몸 안에서부터 젊음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림프를 맑게 하는 식이요법을 나눠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3분 마사지 했어요.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몸 안에서 젊음을 키우는 법과 림프 마사지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법을 배웠으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피부가 진정으로 맑고 생기 있게 빛나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몸 내부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맑게 흐르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림프 또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피부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속 림프를 정화하고 피부를 빛나게 가꾸는 식이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식이요법은 값비싼 보약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재료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함께 몸속부터 젊음을 키워볼까요? 이 식이요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림프를 맑게 하고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이신 60대 후반의 박선영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선영님은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안색이 칙칙하여 손주의 운동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운동회에 꼭 와달라고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미안하네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운동회 날 박선영님은 관중석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손주를 바라보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박선영님의 평소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짜게 간이 된 반찬을 즐겨 드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생활 습관이 피로와 피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선영님께 몇 가지 간단한 식이요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먼저 생양파 한 조각을 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양파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천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살짝 구워서 밥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항산화 성분은 림프 순환을 약 20% 촉진하고 피부 염증을 1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작은 술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보세요. 이 음료는 마치 몸 안의 강물을 따뜻하게 데워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것처럼 림프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박선영님은 이 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추천해 드리는 것은 생강차나 깻잎차입니다. 생강차는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낸 후 꿀을 살짝 넣어 마시면 되고, 깻잎차는 말린 깻잎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 차들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맑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생강과 깻잎은 혈액순환과 해독 작용을 돕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약 생강이나 깻잎의 향이 익숙하지 않다면 어성초차나 병풀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들은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림프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따뜻한 차 한 모금이 피부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짠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해 주세요. 김치나 장아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짜게 섭취하면 몸속의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탕 함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크나 과도하게 단 음식은 피부 염증을 유발하고 림프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과일과 같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겨보세요. 박선영님은 제가 권해드린 대로 짠 반찬 섭취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박선영님은 진료실에 활짝 웃으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운동회에서 손주와 함께 달리기 했어요. 피부도 훨씬 밝아져서 손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라며 손주와 손을 잡고 트랙을 달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은 피부 수분 함량을 약 10% 증가시키고 피로감을 25% 정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약 85%가 이 식이요법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피부가 맑아지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몸속부터 젊음을 키우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생양파 한 조각을 올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 작은 변화가 피부와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이요법으로 몸속 강물을 맑게 정화했으니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림프가 더욱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통해 림프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양파 먹는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과 이 비결을 공유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일상 속 젊음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는 식탁 위에서 림프를 맑게 하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양파 한 조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몸 안의 강물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강물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흐르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맑은 강을 지키기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듯이 우리의 생활 습관 또한 피부와 몸을 빛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림프 순환을 돕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오늘 오후에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함께 일상 속 젊음의 비결을 찾아볼까요? 이 생활 습관의 핵심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림프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이신 71세 김철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철수님은 평소 다리가 무겁고 피부가 푸석푸석하여 손주와 산책하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공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드네요. 라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부를 때마다 김철수님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저는 김철수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습관이 피로와 피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철수님께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먼저 매일 15분 동안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산책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원에서 새소리를 듣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걷다 보면 마치 몸을 가볍게 흔드는 바람처럼 독소가 배출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5분 걷기는 림프 흐름을 약 30% 개선하고 피부 혈색을 20% 정도 밝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철수님은 처음에는 5분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시간을 늘려 15분, 20분씩 걷게 되면서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2분 동안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은 뒤 목을 좌우로 10초씩 부드럽게 기울여 보세요. 마치 아침 햇살이 목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듯이 부드러운 동작은 림프와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목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작은 동작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김철수님은 이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꾸준히 하시면서 목이 뻣뻣했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밤 십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림프가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8시간 동안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피부 재생 능력이 약 25% 향상되고 피로감은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잠들기 전 따뜻한 깻잎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김철수님은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침대 옆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셨습니다. 십시 취침이라고요. 그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습관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림프 흐름을 방해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세요. 둘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피해 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오래 보면 목덜미와 쇄골 부위에 림프 흐름이 막히기 쉽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김철수님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산책을 꾸준히 한 결과 한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며 활짝 웃으시더니 선생님, 손주와 공원에서 1시간이나 걸었어요. 피부도 덜 푸석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속 김철수님은 손주와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90% 이상이 이 습관들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피부가 맑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작은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동네를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피부 건강과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산책 후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 변화는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음과 호흡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 개선에 효과적인 간단한 호흡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산책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속 젊음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굴과 마음을 빛나게 하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젊음의 지도를 따라 림프를 깨우는 3분 마사지, 몸속을 맑게 하는 식이요법, 일상 속에서 활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흡법까지 이 모든 비결들이 여러분의 손과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짓는 날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혹시 지금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이전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와 삶을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 환자였던 72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손주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선생님, 이 주름진 얼굴로 손주 옆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라며 고개를 숙이셨죠.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도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3분 마사지와 간단한 식이요법, 그리고 매일 15분 산책을 시작하신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달 뒤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는 손주와 찍은 셀카를 보여주시며 내가 이렇게 예뻤나?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김옥자 할머니처럼 제 환자 중 90%가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피부가 맑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결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5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3분 림프 마사지를 매일 저녁에 실천해 보세요. 목덜미, 귀 밑, 턱 아래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내 피부가 깨어나고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세요. 다음으로 식단에 변화를 주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과 천일염을 약간 넣어 마시고 저녁에는 생양파 한 조각을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생강차나 깻잎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세요. 매일 15분 동네 산책, 아침 2분 목 스트레칭, 밤 10시 이전 취침.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 안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맑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 호흡을 저녁마다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후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계획을 쉽게 따라가기 위해 작은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냉장고 문이나 거울에 3분 마사지, 15분 산책이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 놓으세요. 요일별로 나눠서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마사지와 생강차, 수요일은 산책과 호흡법, 금요일은 양파와 목 스트레칭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부담 없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3주 동안 꾸준히 쌓이면 피부 탄력이 15% 높아지고 피로가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2주 만에 피부와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마음, 그리고 일상 속 작은 결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 여러분이 미소 짓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손주와 셀카를 찍으며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도 아직 빛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밤 3분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양파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놓고 내일 아침 동네를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는 젊어지고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첫걸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한 달 뒤 거울 속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손주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친구와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벌써부터 볼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빛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